그리고 앞서도 뭐 짚어주셨습니다만 이제 설이 한 열흘도 남지 않은 가운데 보통 이제 설 전에 뭐 현금을 좀 확보하는 차원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차익 실현 매물도 나오면서 좀 변동성이 크거나 아니면 하락하는 그 국면들이 많았는데 이번 설 전후 변동성은 좀 어떻게 예상하세요? 저희는 좀 단기적으로 좀 늘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일단은 거래 대금이 활발하긴 한데 지금 외국인부터 매물이 좀 출현되고 네. 있는 상황이거든요. 외국인은 이미 충분히 수익을 낸 상황에서 포트폴리오를 좀 조정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1월 달 외국인 매매를 보면은 자동차하고 반도체에서 11조를 팔았고요. 나머지 23개 업종에서 합쳐서 11조를 샀습니다. 그러니까 네. 너무 많이 올라서 오버웨이시 많이 커진 요 두 업종을 좀 좀 비중을 내리고 너무 많이 상대적으로 소외돼서 좀 변동성이 이게 언더웨이트된 종목들이나 업종들 좀 채운 그림들을 보여주고 있어서 네. 저희는 매물 소화 과정을 거친 뒤에는 다시금 외국인이 들어올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 그게 언제쯤일지는 좀 지켜봐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현물 매도가 좀 굉장히 거칠게 나오고 있는데 외국인의 선물 매매 포지션을 보면은 최근도 많이 팔았지만 그 전부터 매도를 했었거든요. 이렇게 봤을 때는 지금 외국인 선물 매매가 매수로 방향성을 전환하는지가 첫 번째 트리거 포인트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그 전까지는 좀 외국인 주도로 되는 좀 매물 소화 과정이 좀 지속되지 않을까, 그로 인해서 좀 등락이 좀 더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보시면 알겠지만 오늘 참 외국인이 많이 팔고 있고 그거를 이제 개인이 떠받치고 있는 5,100선을 다시 회복을 했네요. 말씀하신 대로 뭐 자동차, 반도체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많이 나오면서 외국인들은 좀 빠지고 있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이제 업종에 대해서는 뭐 AI 반도체 간다라고 얘기는 많이 합니다만 단기적으로 봤을 때의 어떤 전망들은 좀 어떤 업종이 좀 갈 거라고 보세요? 단기적이라고 한다면 2월 말씀하시는 건가요? 중순까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2월 중순까지요? 네. 뭐 2월 달을 놓고 본다면은 뭐 시장이 쉴 때 그동안 소외되었던 업종이나 종목들이 많이 움직이거든요. 네. 일단은 내수주 좀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설 연휴도 있고 그리고 중국도 설 연휴가 있다 보니까 최근 좀 움직하고 있죠. 뭐 여러 가지 주가 누름 방지법이라든지 그리고 그동안 있었던 휴무제도 폐지한다는 얘기들도 있고 네. 여러 가지 변화의 중심에 내수주가 있는데 11월 달에도 똑같았습니다. 11월 달에도 4,200을 돌파했다가 좀 쉬는 과정에서 주가는 코스피 지수 자체는 좀 조정받았는데 내수주가 거꾸로 올랐거든요. 이런 흐름들을 본다면 단기 뭐 등락 과정에서는 내수주가 좀 더 매력적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질문을 좀 앞서 드렸어야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증시에서 섣부른 뭐 매매, 그러니까 떨어지는가 담아야지 했다가 추세가 좀 반전되거나 그랬을 때 좀 악순환이 반복될 수도 있는 것이고 특히나 이제 변동성이 큰 시장에서 소위 현금이 좀 녹는다라는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현금 비중을 높이는 전략은 어떻게 좀 추천해 주시겠어요? 뭐 일단은 뭐 현금 비중을 높이는 전략, 그러니까 많이 수익이 나서 일부 차익 실현을 하시거나 필요한 현금을 늘리시거나 아니면 내 주식 비중이 99.99%다라고 한다면은 약간의 현금 확보하는 전략도 맞다라고 생각하는데 뭐 여기서 뭐 급격히 뭐 현금 비중을 확보해가지고 저가에 사야지라고 했다가 못 살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이렇게 변동성이 커질 때 어느 가격대에서 사야지라고 생각을 했던 가격에 못 가고 급등을 하거나 네. 워낙 오늘처럼 이렇게 단기 급락을 하는 과정에서 피하고 싶은 심리가 커질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현금 비중이 일정 부분 있으신 분들은 그냥 주식을 들고 가셔도 된다. 그리고 만약에 현금 비중이 많아서 새롭게 사고 싶으신 분들은 오늘처럼 장중에 이렇게 급락을 할 때 일부 매수를 하고 좀 반등을 할 때 좀 기다리셨다가 또 변동성이 커지면 또 많이 매수하고 이런 분할 매수 전략으로 가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러 막 현금 비중을 40% 50% 늘릴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는 뭐 10에서 20% 정도의 현금은 유효하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네. 지금 시장을 안 좋게 봐서 변동성이 이제 시장이 꺾여서 현금 비중을 50% 이상 늘리는 것은 이 또한 되게 리스크가 크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뭐 메모리 업황, 뭐 AI의 사이클이 슈퍼 사이클을 넘어서 메가 사이클이라는 어떤 뉴스는 많이 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이게 좀 많이 무겁지 않나? 과열된 구간이 아닌가? 뭐 올해 연간 그 두 기업이 합쳐서 300조 영업 실적을 낼 수 있다라는 기대감은 있습니다만 지금 주식의 어떤 무게 좀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주식이 무거우면은 하루에 11%가 오를까요? 네. 실적이 그만큼 뒷받침되고 강한 모멘텀이 있고 이와 더불어서 주주
친화적인 정책들로의 전환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성장성 플러스 정책에 부합하는 주주 친화 정책 강화 이런 방향성이 좀 명확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워낙 단기간에 가파르게 오른 데 따라서 그리고 좀 과열 양상이 짙어졌고 그리고 상승 필요가 누적된 상황에서 대외 악재에 좀 예민하고 그에 따른 변동성이 커진 건 맞지만 방향성 자체는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변동성이 있다면 저희는 담아야 되는 조정이지 여기서 팔아야 될 조정은 아니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앞서 뭐 대신증권에서 올해 상반기에 코스피 5,800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으니까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어떤 올해 흐름으로 봤을 때는 그러면은 뭐 상저하고인지 상고하저인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예상을 하십니까? 뭐 하반기는 워낙 불확실성 변수들이 많아서 저희는 확인하고 대응하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예. 있고요. 상반기 중에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룸이 열려 있으니까 계속적으로 올라간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5,800을 타겟으로 제시드리긴 했지만 워낙 실적 전망이 레벨업되는 과정이 좀 빠르게 전개되고 있어서 실적이 상승하는 상향 조정되는 과정에는 좀 상단을 열어놓고 가져가셔도 괜찮겠다라는 말씀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최근에 한 달간 뭐 외국인이 뭐 7조 이상 팔았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사실 자금 이탈이 좀 심상치 않은 그러니까 차익 실현 정도라고 보기에는 계속해서 그 흐름들이 좀 지속되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세요? 외국인 대거 매도는 2월 들어서 나타난 현상이고요. 네. 그것도 반도체, 자동차에 좀 집중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1월 달만 하더라도 리밸런싱이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자동차에서 팔아서 나머지 업종들을 사는 거. 그래서 1월 보면은 26개 업종 중에 23개 업종을 샀거든요. 그러니까 요 두 개만 빼고 다 샀다라는 거죠. 시장을 샀다라고 보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는데 2월 들어서 굉장히 세게 매도가 출회되고 있습니다. 11월에도 그랬습니다. 11월에도 비슷한 패턴이었는데 환율이 안정이 되기도 전에 실적이 올라가면서 다시 매수 전환됐거든요. 그렇게 본다면은 늦어도 3월 중순, 그러니까 2026년 1분기 프리어닝 시즌으로 들어가면 외국인이 다시금 매수 전환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또 하나의 변수는 그때보다는 원달러 환율이 조금씩 안정을 찾아가고 있기 때문에 환율 안정 플러스 실적에 대한 기대가 다시금 들어오는 관점에서는 아마 3월 중에는 외국인이 순매수 전환하면서 다시금 시장 상승을 이끌어가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대체로 질문들이 좀 시장을 불안하게 바라보시는 분들 입장에서 네. 질문을 계속 드리게 돼서 이 질문도 드려볼게요. 셀코리아 우려가 다시 뭐 고개를 드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흐름을 좀 보셨습니다만 외국인 수급 이탈을 좀 막는 조건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어느 정도 매물이 소화해야 되겠죠. 매물을 소화하고 그리고 주가도 어느 정도 내려와서 외국인 입장에서는 이 정도면 많이 소화됐다라고 보는 게 좀 필요한 상황인데 반전의 조건은 무엇보다도 실적, 환율 두 가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더라고요. 1월 달에 왜 외국인이 샀냐? 환율은 불안했는데 네. 12월 달에 외국인 왜 샀냐? 환율은 불안했는데 그때마다 말씀드리는 것은 환율은 수급을 결정짓는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 변수지 완전히 방향성을 결정짓는 변수는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실적이 50% 실적 전망이 50% 상향 조정돼서 그 주가가 30에서 50% 상승할 수 있는 여건이라고 본다면 환율이 원달러 환율이 10% 오른다고 해서 팔 사람은 없겠죠. 네. 더 센 모멘텀이 있으면 그쪽으로 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의 핵심은 앞서 서두에 말씀드렸던 실적 장세. 그러니까 실적에 대한 전망치가 얼마나 다시금 더 올라서는지 9월, 10월에도 그랬고 이번에 12월 중순 이후에도 그랬습니다. 환율은 불안정했지만 원달러 환율은 불안정했지만 실적 전망이 상향 조정되면서 외국인이 들어오기 시작했거든요. 네. 그래서 3월 중순쯤을 해서 프리어닝 시즌, 그러니까 2026년 1분기 프리어닝 시즌에서 실적 전망이 어떻게 바뀌는지가 제일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보고 있고 저희는 그때 상승 반전, 상향 조정이 재개되게 된다면 외국인 수급도 드라마틱하게 반전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실적의 흐름이 중요하다. 하지만 그 기대감은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저희가 뭐 오늘 이 시간 뭐 반도체 AI 얘기를 많이 나눠봤는데 그 이외의 업종 중에서는 좀 기대가 되는 업종은 어떤 게 있으세요? 일단은
말씀드렸듯이 2차 전지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캐즘이 바뀐 건 아니고 캐즘이 없어진 건 아니겠지만 일단은 미국, 중국, 유럽, 한국 경기가 좀 살아나면 전기차 수요에 대한 부분들도 좀 불안감들도 좀 진정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2차 전지 소재 쪽 원자재 가격들이 좀 많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좀 업사이드를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ESS 수요에 이은 그리고 로봇 수요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반영되고 있어서 저희는 2차 전지는 괜찮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가격대에서 좀 매력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인터넷하고 제약바이오입니다. 대표적인 성장주면서도 최근 많이 못 올랐거든요. 오히려 눌려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눌려있는 이유는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채권금리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적도 굉장히 잘 나올 것이고 그리고 밸류에이션도 과거 평균 대비 낮아져 있는 상태는 맞는데 주가가 눌려있다는 거죠. 그렇게 보면은 그 과거 흐름들을 봤더니 코스피 대비 제약바이오 상대 강도 그리고 코스피 대비 인터넷 업종의 상대 강도를 그려놓고 한국 국채금리를 그려놓으면 정반대로 움직이거든요. 인터넷 상대 강도는 마이너스 0.59 그리고 제약바이오 상대 강도는 마이너스 0.731 정도로 반대로 가고 있는 상황인데 최근 아시다시피 채권금리가 좀 다시금 좀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만약에 채권금리가 안정을 찾게 된다면 저희는 인터넷하고 제약바이오 대표적인 성장주 그동안 눌렸던 업종들이 반전을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서 지금 가격대에서는 인터넷 제약바이오 그리고 변동성이 있을 때 좀 나아갈 것은 반도체, 2차 전지, 자동차 이런 업종들로 압축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뭐 조방원 얘기가 좀 안 나와서 사실 지난해 그 상반기를 이끌었던 게 조방원이잖아요. 특히나 또 올해 초에도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고, 특히나 이제 북미를 중심으로 해서 국방력 증가, 뭐 MRO, 마스가, 뭐 골든플릿 얘기가 나오면서 조선방산도 기대가 되는 업종 중에 하나인데 이 업종에 대해서는 뭐 올해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뭐 저희는 우상향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전처럼 아주 탄력적인 강한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조금 우선순위는 좀 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선방산기계, 뭐 원전 이런 쪽도 계속적으로 잘 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특히 실적이 뒷받침되고 그리고 항공우주라는 테마도 맞물려 있는 방산을 가장 매력적으로 보고 있고 그리고 조선 같은 경우도 마스카 프로젝트나 여러 가지가 맞물려 있어서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2025년 상반기나 그 전처럼 뭐 시장을 압도하는 상승을 보여줄 수 있을지라기보다는 시장을 잘 따라가는 그 안에서 방사는 조금 더 업사이드를 볼 수 있는 그런 그림이 아닐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뭐 조방원 말씀을 하면서 상반기 상승 여력, 그러니까 뭐 올랐다가 지금 좀 빠지는 국면이기도 한 것 같아서요. 상반기 상승 여력이 있다고 보시는 거고요. 네. 전반적으로 업종들이 잘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중요한 것은 누가 더 잘 가고 누가 조금 더 좀 우선순위에 후퇴하는지를 좀 봐야 되는데 저희가 말씀드렸던 반도체, 2차 전지, 뭐 자동차, 제약바이오, 인터넷은 좀 우선순위, 앞순위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조선방산기계 원전 같은 경우는 중간 정도, 그중에서 방산이 그나마 제일 앞서 있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현 시점에서 경기 민감주에 주목해야 된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서 이게 필요한 이유가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경기 민감주라기보다는 저희는 수출주 그리고 성장주라서 성장주.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기 민감주가 굉장히 광범위한 내용이긴 한데 저희는 단기적으로는 내수주도 좀 매력적이라고 보고 있지만 내수주 중에서도 해외 매출 비중이 높은 내수주가 좀 더 매력적이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반도체, 자동차, 조선, 뭐 기계, 뭐 이런 업종들이 전부 방산까지 전부 다 수출 모멘텀을 받는 기업들이거든요. 그래서 수출주 그리고 최근 아직까지는 주목을 받지 못했던 성장주 요 두 트랙으로 가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경기 민감주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내수주에 대한 부분들은 아마 2월달 시장이 좀 쉬어갈 때 상대적으로 강한 순환매 차원에서의 갭 메우기 차원에서의 흐름들이 좀 기대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현대차에게도 좀 여쭤볼게요. 50만을 넘었다가 지금 이제 오늘 또 하락하면서 46만 선. 올해 1월 하면은 사실 아틀라스가 좀 주도를 했다라고도 해도 과언이 아닌데 로봇주가 좀 최근에 빠지는 흐름에 현대차도 최근 주가가 좀 많이 빠지는 모습인데요. 앞으로 현대차의 전망도 들어보겠습니다. 일단은 자동차 분야에서도 잘하고 있고요. 미국에서 MS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과거와 달리 고가 차량들이 잘 팔리고 있는 상황에서 생각했던 것보다 로봇
이슈가 굉장히 세게 들어왔죠. 그리고 상용화 시점도 어느 정도 구체화되다 보니까 로봇이라는 흐름과 맞물려 있어서 되게 좋은 그림들을 보여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자율주행에 대한 이슈가 또 들어오게 된다면 또 다시 한번 레벨업 될 수 있는 그림을 보여주고 있어서 저희는 이번 조정이 또 한번 비중을 확대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실적도 탄탄하고 여전히 밸류에이션 매력이 높습니다. 자동차 업종을 놓고 본다면 지금 PER 8배, PBR 0.8배거든요. 이런 매력적인 밸류에이션과 그리고 여러 가지 미래에 대한 이슈, 테마들이 좀 맞물려 있어서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셔도 되겠다. 여기서 좀 변동성이 있다라고 한다면 저희는 비중 확대 기회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주에는 뭐 케빈 워시 쇼크가 있었고 뭐 각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로 인한 어떤 뭐 우려들이 나왔는데 앞으로 다음 주 그리고 이달 말까지 주목해야 할 주요 이벤트라고 해야 될까요? 네. 변수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고용지표나 이런 경제지표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겠죠. 이 상황에서 후퇴된 금리 인하 기대가 얼만큼 올라오는지, 그러면 채권물리가 안정을 찾을 것이고 또 다른 성장주에 반등할 수 있는 모멘텀을 줄 수도 있어서 11일로 예정된 고용지표 좀 지켜봐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중국 물가지표들이 나오거든요. 네. CPI는 소폭 둔화되고 PPI는 마이너스 폭을 줄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소비 그리고 여러 가지 산업 정책에 대한 흐름들을 어떻게 해석하는지가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다음 주에 설 연휴가 있다 보니까 이런 해석 과정에서 단기 차익 매물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 차익 매물을 소화하는 과정을 너무 공포스럽게 바라보지 마시고요. 천천히 대응을 하셔도 충분히 가능한 영역으로 가고 있다. 지금 5천선이 9배가 안 되기 때문에 8배 수준이라면 좀 진입해도 되는 가격대이다 정도로 해석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참 변동성이 큰 장세입니다. 앞으로도 좀 그렇게 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는 어떤 개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 한동안의 어떤 주식을 바라보는 어떤 그런 어떤 조언이라고 해야 될까요? 마지막으로 짧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좋은 장 진행되고 있습니다. 물론 워낙 가파르게 오른 데 따라서, 그리고 최근 보면은 많이 오른 산업들이나 자산군들이 많이 조정폭이 크거든요. 미국 같은 경우도 AMD가 하루에 17% 폭락하기도 합니다. 이런 변동성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방향성이 바뀌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이런 변동성은 단기간의 공포가 매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공포감을 갖기보다는 방향성에 대한 어느 정도 흐름을 읽고 그리고 좀 전략을 잘 짜나가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고 있고요. 추세가 만들어진 종목들이 흔들린다면 좀 비중을 늘려도 된다. 지금은 현재로서는 추세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또 최근에 이 장세를 보는 입장에서 보는 분들은 좀 불안함을 가지실 텐데 오늘 이경민 부장님의 방송을 꼭 보셔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대신증권 FICC 리서치부의 이경민 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딜사이트 경제TV 실시간 라이브가 진행 중입니다. 오른쪽 화면 클릭하시고 지금 바로 함께해 주세요.